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기출문제풀이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은 직업상담 실무 중에서 직업상담학 2016년 제1회차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차 상담 실무에서는 이제 상담학과 심리학이 굉장히 분량이 많은 거 아시죠? 역시 2016 1회차에도 상담학 문제가 6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는데요. 18문장에서 6문항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번이라고 제가 그 편집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상담의 목표를 3가지 쓰시오 그랬습니다. 이것은 역시 이제 2013년에도 나오고 자주 이제 변형돼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상담학 정리하려면은 이제 개인 심리 상담이죠. 아들러. 개인 심리 상담. 그러니까 상담에서는 지금의 문제는 개인 심리 상담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들러가 우리가 항상 목표를 정하려면 문제 상황을 무엇으로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아들러는 뭐 가족관계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다. 출생 서열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다는 거 기억나실 거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뭐냐. 아들러 가족관계를 중요시 생각했다는 것은 아들러는 인간은 어떤 존재? 사회적 존재라는 거죠. 사회적 존재.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문제사항이 되는 것은 사회적 존재인데 문제사항이 되는 걸 제가 정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를 보는 건 뭐냐?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적인 참여를 어떻게 하느냐? 참여만 하느냐? 관심은 어떻게 갖고 있느냐? 사회적 관심과 참여에 따라서 이들이 무엇을? 생활 양식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 생활 양식이 바람직하지 못하면 문제라는 거죠. 참여만 하고 관심이 없대든 관심만 있고 참여를 안 했대든 아니면 둘 다 없대든가. 그래서 아들러의 생활 양식을 이거에 따라서 4가지로 나누게 되면은 이것도 출제가 잘 되는 영역이죠. 지배형, 기생형, 도피형 혹은 회피형이죠. 도피형, 기생형, 의존형이라고도 합니다. 의존형. 그 다음에 사회형 혹은 사회적 바람직한 유형형, 사회적 유형형 이렇게 나눈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지배형 굉장히 독단적이고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참여는 하지만 사회적 관심은 없어요. 기생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참여는 해요. 그러니까는 여기도 의존적으로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게 타인한테 의존하는 형. 근데 도피형은 아무 관심도 아무 참여도 안 해요. 그럼 가장 바람직하고 뭐예요? 사회적 유용형이 된다는 거죠. 그럼 문제사항은 뭐냐? 사회적 인식 참여가 없고 바람직하지 못한 바람직한 생활 양식을 갖고 있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 양식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된다. 또 하나, 아들러는 인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인간은 열성인자가 있죠. 열성인자가 있으니 내가 열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 완벽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등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행동이죠. 인간의 행동은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행동하는 결과 진보하고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돼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아들러는 문제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 양식, 열등감이 사로잡혔다. 열등감이 사로잡혔다는 건 결국 자기 패배 같은, 자기 패배적인 사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들러 인간관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들러가 갖고 있는 인간관은 뭐냐? 여기 정리한 대로 아들러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보는 거죠. 사회적 존재. 아들러는 딱 결정된 것이 아니라 자기 열등감을 극복하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 목적 지향적인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아들러가 바라본 인간은 총체적인 거죠. 따로따로 프로이트처럼 이드, 에고, 슈퍼에고 이렇게 분할론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상을 아시죠? 상담 목표를 갖다가 쓰시오. 3가지 쓰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면 3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열등감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생활 양식을 갖도록 한다가 키워드예요. 열등감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생활 양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키워드예요. 그걸 갖다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눈 거죠. 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기능하도록 한다. 목적을 갖고 자기결정적으로 잘 추구하도록 한다. 뭐 여기다 총체적으로 자기를 잘 깨닫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들러가 말하는 상담의 목표는 어떤 상담도 상담의 목표는 뭐예요?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상담의 목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보면은 아들러는 일단은 가장 먼저 말씀드린
사회적인 관심을 갖도록 한다. 사회적 관심을 갖도록 한다. 일단 쉬운 것부터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갖고 자기 패배적인 의식을 극복하고 열등감을 갖지 않도록 한다. 열등감을 감소시키도록 한다. 이것이 키워드예요. 열등감을 감소해. 근데 이제 여기서 두 가지만 쓰는 게 아니라 한 줄만 쓰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세 가지를 쓰라고 했으니까 세 가지를 갖도록 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목적 지향적인 존재인데 이 목표가 잘못됐다면, 내담자가 갖고 있는 가치, 동기가 잘못됐다면 이 내담자의 동기와 내담자의 동기, 가치 수정, 가치를 수정해서 동기라든가 가치를 수정해서 어떻게 바람직한 목표 설정을 하도록 한다. 또 이제 세 가지 벌써 됐어요. 근데 또 늘리면 어떻게 해요? 내담자가 무엇을? 가치가 잘못됐다. 뭐 잘못된 동기 수정. 동기도 수정한다. 동기를 수정한다. 잘못된 동기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내담자가 어떻게 해요? 내가 사회 속에서 격리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타인과의 동질감, 타인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동질성을 느끼도록 한다. 또 하나 더 기술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사회적 관심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심과 어떻게 참여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여하도록 한다. 이것이 이제 6가지를 분리해 봤어요. 그러면 이제 키워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들러는 인간 사회적 존재다. 열등감에 관한 거를 키워드로 갖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사회적 관심을 갖도록 한다. 자기 패배적인 생각을 사로잡히지 않고 자기 패배적인 생각을 수정해서 열등감을 감소시키도록 한다. 잘못된 가치를 수정해서 바람직한 목표 설정, 잘못된 동기를 수정하게 한다. 뭐 사회적 교류를 해야 되니까 타인과의 동질감을 갖도록 조력한다. 그 다음에 바람직한 사회적 구성원으로 기여한다. 이렇게 해서 6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3가지를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항상 정리하실 때는 아들러는 뭐야? 사회적 관심 참여, 사회적 존재다. 그리고 열등감이 키워드를 갖고서는 정리를 하시면은, 그러니까 항상 상담은 문제가 뭐냐를 아셔야 돼요. 문제가 뭘로 보느냐는 잘 안 나와요. 안 나왔었어요. 안 나오가 아니라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상담 목표는 잘 나왔어요. 뭐 정신분석 상담의 목표라든가 아들러의 상담의 목표라든가, 결국은 목표는 문제를 수정하도록,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간 행동은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봤고요.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주의에 관한 거예요. 행동주의 직업상담 기법을 크게 불안 감소 기법과 학습 촉진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각 유형별 대표적 방법 3가지를 쓰시오 그랬어요. 우리가 행동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행동주의 상담, 행동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인간관은 어떻게? 인간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게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게 이 땅에 태어났다. 인간은 환경 자극에 반응하는 유기체. 그래서 인간의 그 반사적인 행동, 생득적인 행동을 제외하고 대부분 행동은 뭐다? 학습된 것으로 보는 거죠. 학습. 다른 표현하면 조건화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번 문제는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거예요.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영역인데 조건화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적응 행동이 있고 부적응 행동이 있어요. 부적응 행동도 적응 행동도 다 뭐 학습된 것인데, 우리 적응 행동은 뭐 잘하고 있으니까 상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부적응 행동 상담하게 될 때 부적응 행동은 이걸 통해서 적응 행동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는 적응 행동도 부적응 행동도 다 무엇된 거다? 학습된 것이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요? 재학습. 다른 표현으로 재조건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응 행동으로 만들 수 있다는, 역조건화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행동주의는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바람직한 행동은 어떻게 촉진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분류된 것들이 크게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키거나 아니면 애시당초 바람직한 행동을 양성하도록 조건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주의에서 바라는, 그러니까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 그 중에서 행동주의가 하면 불안 감소. 부적응 행동 중에 불안 감소 기법,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촉진 기법. 불안 감소 기법과 학습 촉진 기법 각각 3가지씩 쓰시오. 그래서 대표적이요.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불안 감소하는 기법이 뭐냐면 체계적 둔감법. 체계적 둔감법. 체계적 둔감법. 쾌자극과 불쾌자극 양립할 수 없다는 걸 착안을 해서 이제 볼페의 상호 제지 상담에서 출연하는 체계적 둔감법. 그 다음에 체계적 둔감법 안에서도 하지만 이거 자체가 우리가 불안한 근육이 뭉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근육을 이완하는 훈련. 근육 이완 훈련. 그 다음에 이것은 다 내적인 불안이에요. 그럼 이렇게도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내면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체계적 둔감법, 근육이 아니라 내적인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도 분리해 볼 수가 있겠죠. 체계적 둔감법, 근육이완 훈련.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장 훈련, 주장 훈련. 물론 어떤 책에서는 역조건화 이렇게도 있어요. 근데 역조건화라는 자체는 물론 이렇게 부적응 행동 역조건화에서 적응 행동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기법을 쓰라는 거죠. 행동주의는 조건화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적응 행동 다 조건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쓰는 것보단 구체적인 불안을 감소하는 기법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주장 훈련은 뭐예요? 대인 관계상에서 공포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이에요. 이거 두 개는 내적인 행동, 내적인 행동 변화를 하는 거라면 이거는 외적인 행동 변화를 하는 거겠죠. 주장 훈련은. 그 다음에 이제 3개는 됐어요. 체계적 둔감법, 근육 이완 훈련, 주장 훈련 뿐만 아니라 다음에 이것도 알아두시면 이제 노출법. 이 노출법도 출제가 잘 되는데 노출법도 어떻게 불안 자극에 노출시켜서 불안을 극복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나온 김에 이제 노출법도 이제 체계적 둔감법, 근육 이완 훈련, 주장 훈련 3개씩 됐어요. 근데 노출법 쓰셔도 돼요. 노출법도 공부를 하게 되면 노출법도 3가지로 실제적으로 불안 자극에 노출시키는 것, 실제적 노출법, 아니면은 심상적 노출법, 상상을 통해서 불안 자극에 노출시키는 상상적 노출법. 그 다음에 차츰 점진적 노출법. 이래서 불안 공포를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 이제 단번에 불안 자극 팍 빠뜨리는 홍수법도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불안 감소 기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습을 촉진하는 거. 행동주의하면 우리가 이제 체계적 둔감법 같은 경우에는 고전적 조건에 원리 입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에 관심이 있죠. 불안 공포도 자극 받아갖고 결합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스키너 이론은 어떻게? 강화 이론이죠. 어떤 유기체가 자기가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한 거예요. 어떤 보상을 통해서 행동이 증가되기도 하고 행동이 제재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강화 이론. 그래서 행동을 양성시키려면 이제 강화 혹은 변별학습, 자극을 구별하는 거 변별학습, 그 다음에 타인을 통해서도 학습할 수 있는 대리학습.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학습을 촉진하는 방법입니다. 무조건 학습 촉진하면 강화부터 떠올리셔야 돼요. 강화. 강화를 통해서 행동이 양성된다. 강화라는 것은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정적 강화든 부적 강화든 이걸 받음으로써 바람직한 행동 양성시키는 거. 변별학습, 대리학습. 그래서 행동주의에서 말하는 불안 감소 기법과 학습 촉진 기법 굉장히 빈도수가 많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정답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다할리의 특성 요인 상담에서 상담자가 지켜야 될 면담 원칙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다할리가 제시한 상담자가 지켜야 될 면담의 원칙, 상담 원칙. 다할리는 특성 유인론자예요. 특성 유인론자는 상담할 때 어떤 기법을 써요? 지시적 상담이죠. 누가 더 탁월한 식견이 있다? 상담자가 좀 더 보다 탁월한 식견이 있다라고 이제 그 생각하는 인간관을 갖고 있습니다. 상담 과정은 교수학습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특성 요인이죠. 그러면 이 특성 요인론자 다할리, 지시적 상담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할리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아무리 지시한다라고 그래도 마음대로 그냥 강제하지 말아라 하는 걸 포인트예요. 어떤 상담도 다 상담자는 무엇을 해야 돼요? 래퍼 형성을 해야 돼요. 래퍼 형성이 되지 않으면 상담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성 요인 상담에서 보면은
대표자는 윌리엄슨이죠. 윌리엄슨, 다할리. 특성 유전자 인간관을 보게 되면은 하나만 쓸게요. 인간은 선과 악의 잠재력을 모두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선이란 무엇이냐? 자아 실현이에요. 누구나 독특한 세계관이 있으며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가 선을 결정하는 그 누구보다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이런 인간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선을 실현할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특성 요인 상담이 어떤 상담이에요? 지시적 상담이죠. 지시적 상담, 누구 중심 상담, 상담자 중심 상담이에요. 그런데 이 상담의 과정에서 상담자가 보다 탁월한 식견을 갖고서는 지시해주고 충고해줄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서적 영역의 상담이 아니라 인지적 영역의 상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다할리가 상담자의 태도라고, 그러니까 상담자의 태도. 아무리 지시한다라고 해도 모든 상담에서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인격적 존중이 필요를 해요. 그래서 다할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어떤 다른 이론적인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할리 자체가 상담자 이런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고 이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는 그걸 3가지 쓰라고 했지만 다할리 상담자의 태도를 4가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내담자에게 거만 떨지 마라. 거만하지 마라. 거만하지 말 것. 거들을 피우지 말라. 강의하려거나 아니면 거만한 자세로 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내가 정보를 준다고 해서 내가 조금 탁월한 식견이 있다면 인지적 영역뿐이지 내가 모든 것이 너보다 나은 건 아니죠. 내담자한테 강의하려 하거나 거만한 자세로 말하지 말아라. 그죠? 그 다음에 정보를 제공해요. 정보를 제공한 초기에는 초기 정보 제공을 할 때 거만하지 마라. 정보 제공 조금씩 초기에 정보를 제공할 때 너무 많이 주면 내담자가 힘들다는 거죠. 이 지시적 상담에서는 정보를 제공할 때도 직접 제공을 해요. 직접 제공해요. 그러니까는 뭐 거기에 관한 정보라든가 팜플렛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정보 출처원을 찾으라 하는 인간 중심 상담하고는 다르죠. 직접 제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공을 하더라도 초기에는 조금씩 제공을 해라. 너무 많이 주면 힘들다.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주더라도 정말 내담자가 원하는지 파악하라는 거죠. 내담자가 정보를 받고서 이걸 활용할 건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정보를 주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관심 없으면 함부로 정보를 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담자가 정말 원하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상담자가 내담자가 원하는지 파악할 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태도를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 이것이 다할리가 얘기하는 상담자의 원칙, 상담자의 태도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내담자에게 강의하려거나 거만한 자세로 말하지 말며 상담 초기에 정보를 제공할 때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주지 마라. 상담 초기에 정보를 제공할 땐 비교적 적은 범위로 한정시킨다. 그 다음에 정보를 제공할 때 정말 그 주기 전에 내담자가 원하는지 그것을 받고 싶어 하는지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상담자는 내담자의 여러 가지 태도를 파악하는지 확인한다. 이것이 다할리가 얘기하는 상담자의 태도입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 인지적 명확성의 부족을 나타내는 내담자 유형 중 6가지를 쓰시오 그랬어요. 인지적 명확성이라는 거,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의 범주가 있고 내담자의 유형이 있습니다. 부족한 내담자 유형. 이 내담자 유형에서는 보면은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느냐. 인적 명확성이 있다라는 건 자신의 강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환경과 잘 연결할 수 있느냐인데, 이럴 때는 바로 직업 상담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직업 상담할 때 인적 명확성의 유무를 파악하고 동기 유무를 파악한 다음에 직업 상담을 할 것인지 좀 늦춰서 할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 유형을 1차 때가 출제가 잘 되었고 1차 때 공부가 더 어렵습니다. 2차는 이제 개입하는 건 잘 안 나오죠. 1차 때는 개입하는 것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인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 유형이 굉장히 많죠. 지금 6가지를 보게 되면 단순 오정보,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공부하시면 좋으냐면 그 예를 갖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 오정보는 이런 거죠. 1차 책에도 있지만은 난 그 대학에 가기 싫어요. 그 대학의 애들은 다 대부분 강남 애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정보를 잘못 알고 있을 때 상담자가 정보를 제공하면서 얘기하는 단순 오정보. 그 다음에 이어서 정보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기 싫어요. 난 거기 애들을 4명이나 아는 다 똑같아. 그래서 복잡 오정보 있어요. 이럴 땐 단순 오정보 있고 복잡 오정보일 땐 상담자가 어떻게 해요? 논리적으로 분석하면서 개입하죠. 그 대학에 몇 명이나 있는 줄 아세요? 이러면서 개입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누가 그러는지. 사람들이 다 그래요. 구체성이 결여되는 거예요. 구체성 결여. 이럴 때는 구체화시키는 방법으로 개입을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있어요? 할 수 없다라는 거, 해보지도 않고 나는 의대를 마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가정하는 거예요. 친구가 그만뒀어요. 친구가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지도 않고 가정하는 거죠. 무엇을 가정한다? 가정된 불가능 혹은 이제 불가피, 피할 수 없음을 가정하는 거죠. 이럴 때도 역시 논리적으로 분석, 격려하는 방법을 씁니다. 또 재밌는 내담자 유형이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하나 걱정이 돼요. 사업하는 여자들은 대부분 이혼을 한다지요? 이러는 거죠. 사업이 이혼의 원인은 아닌데 원인과 결과를 착오하는 경우. 그럴 때도 논리적 분석으로 개입을 하겠죠. 그렇다면은 사업하는 사람들의 이혼율과 일반 직장 여성들의 이혼율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논리적 분석 개입을 합니다. 원인과 결과 착오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뭘 하는데 잘 안 돼. 직업 상담에서 구조할 때 내담자 역할과 상담자 역할, 내담자의 책임과 상담자의 책임 다 있어요. 그래서 과제를 상담자가 냈는데 이 내담자가 잘 안 해요. 선생님, 제가 내준 과제하기 힘드세요? 네,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과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전화를 드릴까요? 네, 좋아요. 그럼 언제 전화를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니, 그런데요, 오다가 멋진 차 봤거든요. 그 생각하고 심쿵해요. 이렇게 해서 의사소통을 파행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죠. 그래서 파행적 의사소통. 파행적 의사소통. 그럴 때는 이제 저항하기 때문에 파행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항에 초점 맞추죠. 그리고 이제 뭐 그 6가지 쓰라는 게 6가지 이미 답은 나왔어요. 그런데 조금 넉넉하게 한다로 치면은 저 8가지 정도만 아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단순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뭐 해야만 한다. 나는 기계공학을 기계공학 양면적 사고에 드릴게요. 그렇게 넣어도 괜찮지만 이건 나는 변호사가 되어야만 해요. 난 의사가 되어야만 해요. 왜? 다 주변에 다 의사예요. 다 변호사예요. 만약에 안 된다면 큰일 날 거예요. 그래서 강박적 사고. 뭐뭐 해야만 한다. 강박적 사고 이용해서 이제 개입을 또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아리티 기법으로 개입을 하죠.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좀 전에 예를 들려고 때 나는 기계공학을 마치고 싶어요. 기계공학 기술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보니까 상담사 보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학생이 기계공학을 맞추기 성적이 별로 좋지 않네요. 그래서 미칠 것 같아. 해야만 하는데 할 수 없어요. 해야 하는데 할 수 없어요. 양면적 사고예요. 이럴 때 이제 사고를 지금 뭐뭐 해야만 하는 걸 바꿔야 되는데 기계공학 말고 다른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처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래 그러면 나는 기계공학이 아니면 안 돼. 기계공학이 아니면 안 돼. 이렇게 깨어 있을 때 의식적으로 계속 생각해 보라는 이런 역설적 기법으로 하죠.
그래서 8가지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외에도 이제 뭐 좋다 나쁘다만 듣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비난하기, 우리가 난 아빠 닮아서 술 마셔 이런 거 비난하기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자기인식 부족한 내담자 유형 같은 경우에는 1차 때 시험 잘 나왔어요. 자기인식 부족한 내담자 어떻게 개입하느냐, 은유나 비유로 개입한다 그랬는데, 이제 넉넉하게 지금 문제에서 인지적 명확성의 부족을 나타낸 내담자 유형 6가지, 그러니까 이제 요시죠. 단순 정보, 복잡어 정보, 구체성 결여, 순서는 상관없어요. 순서는 상관없죠. 구체성 결여, 가정 내 불가능, 불가피, 원인과 결과 차고, 파행적 사고, 강박적 사고, 양면적 사고, 이렇게 8가지 정도 하면 아주 충분한 답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번 인지적 명확성의 부족을 나타내는 내담자 유형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는 정말 땡큐 하는 문제예요. 공부를 하셨다면은, 우리가 직업 상담사 공부를 하셨다면 이런 문제를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문제가 되게 기대요. 로저스는 내담자 중심 상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상담자의 능동적 성향을 강조하였다. 지시적 상담이 아닌데 능동적 성향을 강조했다. 그 다음에 패터슨도 내담자 중심 상담은 기법보다는 태도를 필수적으로 보았다. 내담자 중심 접근법을 사용할 때 직업 상담사가 갖춰야 될 3가지 기본 태도를 쓰고 설명하시오. 간단히 설명해야겠죠? 자, 인간 중심 상담이에요. 요거는 답안은 아실 거예요. 인간 중심 상담인데, 인간 중심 상담 대표자 이제 로저스가 창안한 인간 중심 상담. 로저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담에서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중요하죠. 인간관을 보게 되면 인간은 선하기 때문에, 선이라는 건 뭐예요? 자아실현, 스스로 자아실현의 경향성. 다시 말해 선하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실현화 경향성을 갖고 있다. 이 실현화 경향성이라는 것은 인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 상담에서는 모든 유기체는 자기 실현화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타고난 기질을 잘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강제할 필요가 있다 없다, 강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 문제냐?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불편해서 오는 건 뭐 어떤 게 불편하냐? 자기 자아하고 어떤 환경에서 주는 경험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불일치. 자아 경험의 불일치 때문에 상담을 하러 오겠죠. 자아 경험의 불일치. 그러면은 상담을 통해서 자아 경험의 일치를 하도록 도와주는데, 강제할 필요 있다 없다라는 거. 인간은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하면은 인간 중심을 말한 이 3가지 자아는 뭐냐? 이것도 현이타, 현이타, 현실적 자아, 이상적 자아, 타인이 본 자아, 현실적 자아, 이상적 자아, 타인이 본 자아. 현실적 자아, 지금 객관적인 나의 상태, 객관적으로 보는 나의 자아예요. 근데 이상적 자아는 되고 싶은 자아예요. 이 갭이 너무 커도 불편하죠. 뿐만 아니라 타인이 본 자아, 내가 지각하는 나와 타인이 본 자아의 불일치가 너무 심할 때.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있더라도, 자아 경험의 불일치가 있더라도 스스로 뭐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찾아오면, 내담자 중심 상담이죠. 어떤 특별한 상담 기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그 어떤 상담보다도 래퍼 형성하는 거, 상담자의 태도가 중요하다. 상담자의 태도, 그것이 곧 상담 기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로저스가 말하는 래퍼 형성 방법이죠. 로저스는 래퍼만 형성하면 된다. 래퍼 형성하는 방법. 로저스가 말하는 래퍼 형성하는 방법이 상담자의 태도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조건 진실하게 공감하는 거. 그러니까 일치성 혹은 진실성. 2차 표현은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표현으로 쓰시면 돼요. 진지성. 그 다음에 무조건 수용.
무조건 수용, 무조건 존중이죠. 그 다음에 공감, 공감적 이해. 이렇게 세 가지 쓰는데 지금 세 가지 쓰시오가 아니라 쓰고 설명하시오.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겠죠. 자, 공감적 이해부터 하면 어떻게 해요? 내담자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만 상담자의 본연의 자세는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이다. 무조건 수용, 무조건 받아들이는, 내담자를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일치성, 지금 너와 나에게 상담관계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의 감정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태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치성, 상담자가 내담자와 느낀 자신의 감정이나 태도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 것이 일치성, 진지성, 진실성입니다. 무조건 수용, 내담자의 감정, 행동 특성을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공감적 이해, 내담자 입장에 되어서 받아들이지만 상담자의 본연의 자수를 저버리지 않는 것. 내담자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지만 내담자의 주관적인 경험에 휩싸이지 않는 것, 그것이 공감적 이해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 상담에서 이제 정리를 간단하게 했지만은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것도 현실적 자, 이상적 자, 타인이 본 자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차는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 공부를 하긴 힘들어요. 그렇지만 나왔던 기출은 반드시 알자. 그것이 2차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자의 태도, 상담자의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 지금 이것을 로저스가 말하는 래퍼 형성하는 방법이에요. 누가 말하는? 로저스가 제시한 래퍼 형성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이렇게도 출제가 되죠. 로저스가 제시한 래퍼 형성하는 방법, 일치성, 무조건 수용, 공감적이에요. 무조건 진실하게 공감하라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래퍼 형성하는 방법, 로저스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고 일반적으로 래퍼 형성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역시 무조건 진실하게 공감하면 돼요. 무조건 수용, 무조건 진실하게 공감하는 거 지금 다시 안 쓰고 지금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쓰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 일단 하나 더, 세 가지 하면 괜찮은데 네 가지 쓰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네 가지 쓰라고 하면 로저스가 제시한 건 세 가지뿐이요. 네 가지 쓰라면 여기 로저스가 제시한 거, 이건 로저스가 제시한 방법을 쓰고, 로저스의 방법, 무조건 수용, 진실성, 공감적인 쓰고 여기 경청 같은 거를 언급해주면 이것이 모범 답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래퍼는 형성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로저스가 말한 방법 써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네 가지 쓰라면 경청까지 포함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죠. 로저스가 말한 래퍼 형성하는 방법 쓰라는데 일치성, 무조건 수용, 경청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로저스는 어떻게? 무조건 수용, 일치성, 공감적 이해의 차이가 나시는 걸 구분해 두시길 바랄게요. 6번 문항입니다. 이제 2016년에 상담하고 6번 문항 6개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내담자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내담자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기본이 되는 상담 기법 6가지를 쓰시오 그랬어요. 이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기스버스와 무어가 말하는 내담자 행동 이해하고 가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6가지 쓰시오 그랬는데 이제 6가지를 쭉 외우시면 되겠지만 한 문장으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기스버스와 무어가 내담자 행동 이해하고 가정하는 방법을 6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6가지로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9가지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담자의 저항에 대한 상담 기법이 9가지인데 가, 외, 변, 전, 의, 근거 없는 저항을 분류하여 반성하자.
여기 이제가 기스버스와 무어가 말하는 내담자 행동 이해하고 가정하는 방법 9가지. 가, 왜, 변, 전, 의. 근거 없는 저항을 분류하여 반성하자. 9가지인데요. 지금 6가지 쓰라니까 여기까지만 아셔도 돼요. 가의 변전의 근거 없는 저항. 보면은 이제 볼게요. 이 문제가 지금은 아주 단순한 문제. 내담자 행동을 이해하고 가정하는 상당 기법 6가지 쓰시오. 그러니까 요거 제목만 쓰면 돼요. 그런데 이제 변형된 문제도 있는 건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근데 이렇게 가의 변전의 근거 없는 저항을 분류하여 반성하자. 다시 한번 가, 왜, 변전, 의 근거 없는 저항을 분류하여 반성하자. 한 문장으로 기억을 하시면은 이게 한 가지 정보, 6가지 정보, 9가지 정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이 더 잘 되시는데 그래 놓고 풀어야죠. 자, 가정 사용하기, 가정 사용하기. 자, 왜,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변명에 초점 맞추기. 그 다음에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자, 의미 있는 질문, 지시 사용하기. 지시 사용하기.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 그래서 6가지 써봤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자 저항감 재인식 및 다루기, 분류 및 재구성, 반성의 장 마련하기. 그래서 총 9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문항은, 이 문제는 굉장히 단순하게 요것만을 정리하는 거죠. 가정 사용하기,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변명에 초점 맞추기,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의미 있는 질문 지시 사용하기,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중에 여러분 노트 정리하시려면은 전이된 오류, 이것은 전이된 오류의 종류 하고, 그 다음에 저항하는 내담자 다루기, 저항하는 내담자 다루기, 저항하는 내담자 다루는 거, 이것도 정리가 되면은 좋을 거예요. 그래서 기출서. 그래서 이제 그리고 다른 건 다 기술하는 거 안 하셔도 이제 몇 가지는 기술하는 연습도 하시면 좋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나왔던 거 뭐 가정 사용하기,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변명에 초점 맞추기는 무엇인가? 라고 이제 그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정 사용하기. 내담자한테 이미 그러한 행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근데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왜곡된 사고 확인, 결론 도출이나 재능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 이런 것들 잘못 보는 거죠. 경험의 부적절, 이런 걸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변명에 초점 맞추기. 변명이라는 건 자기나 타인을 갖다 긍정적인 것을 부각시키려고, 안 좋은 것을 감소시키려는 변명이죠. 이렇게 정리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가, 왜, 변전에 근거 없는 것까지만 했지만 가의 변전에 근거 없는 저항을 분류하여 반성하자. 반드시 한 줄 문항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16년 제1회차 직업상담 실무 직업상담학 기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